의원님? 저희 대통령님이 뭐 다른 의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한탕주의에 조금 빠져 계신 게 아닌가. 어려운 일들을 그 자체로 들여다보고 돌파하셔야 되는데 네. 자꾸 이렇게 외부에서 특히 제 입장에서는 뭐 석유 개발이나 뭐 신규 원전 수주나 이런 거를 자꾸 꺼내시니까 좀 난감하다. 예. 그리고 이 시대에 그런 사업들을 자꾸 얘기하면서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것이 맞냐? 그게 또 국민에게 통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나? 네. 좀 국민을 조금 너무 업신여기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까지 들기도 합니다. 국민을 너무 업신여기는 대통령 아닌가라는 생각이 점잖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댓글창에는 하여간 제가 다 옮길 수 없을 정도의 국민들이 화가 많이 나 계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5일 내일 모레인데요. 수요일 날 안덕근 산자부 장관 주재로 대왕고래 전략개발회의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6월에 하고 석 달 만에 회의를 하는 건데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뭐 무슨 회의를 하면 회의 자료나 회의록 요구하면은 네. 나오는 게 없습니다. 예. 네. 근데 뭐 이번에 회의하는 건 저희도 그래서 그 다음에 지켜봐야 되긴 하는데 일단 1차 그 시추 탐사를 해야 되니까요. 네. 근데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어디를 뚫을지도 아직 정하지 않았다, 못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조금 실질적인 논의를 하게 되기를 네. 네, 바라고 있습니다. 어제 의원님께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상당히 화제가 됐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체코 언론 보도 때문인데요. 뭐 한겨레 신문 보도에 따르면 체코의 상당한 유력 일간지라고 4대 일간지라고 하는데 예, 블레스크라는 언론에서 대통령 곁에 혹시 사기꾼이 앉아 있는 그러니까요. 것은 아니냐라는 네. 제목으로 썼다가 밤사이에 제목이 바뀌었어요. 흠결 많은. 사기꾼에서 흠결 많은 이렇게 바꿨는데 뭐 한국 정부에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이겠죠. 한국 정부에서 세게 비판을 하고 고쳐줘라, 바꿔줘라 요구를 하니까 그렇다면 사기꾼은 좀 그러니 흠결 많은 정도로 우리가 교체를 하겠다 해서 기사를 바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목 중에 이 기사 내용은 많이 바꾼 것 같진 않아요. 탈세 의혹, 학력 위조 내용은 다 사실이니까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원님? 저는 처음에 네. 그 기사를 제가 현지 링크를 찾아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제 라디오를 듣는데 그런 기사가 체코 언론에 나왔다. 네. 라디오에 그런 예, 멘트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설마 사기꾼이라고 했을까? 네. 너무 궁금해가지고 사실 원문을 제가 찾아보셨- 원문을 찾아봤거든요. 예. 근데 정말 사기꾼이란 단어가 있는 거예요. 대통령 옆에 사기꾼이 있는가 예.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이거는 크게 좀 처음에 저는 굉장히 부끄럽죠. 사실 우리나라 예. 대통령 영부인인데 그렇죠. 그런 표현을 체코 언론이 썼으니까 네. 저는 국격에 굉장히 심각한 타격이라는 예. 생각이 하나 처음에 들었고 두 번째로 든 생각은 우리 정부가 정말 외교적으로 무능하구나. 이 체코로 가신 시점을 돌이켜 보면은 저희가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킨 맞습니다. 네, 예. 그 다음이잖아요. 예. 바로 직후에 그렇게 체코를 가시면 예. 여사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예. 그 국회에서 다수의 의원들이 동의하는 특검법이 발의될 정도로 여러 가지 실책을 저지른 분인데 네. 그런 그 실책의 내용에 대해서도 그런 언론들이 주목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당연히. 당연히 이제 여사에 대한 관심이 높은 시기에 그렇게 같이 사실 두 분이 같이 가셔야 될 이유를 찾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나가셨고 예.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비판적인 기사가 언론에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정무적 판단 없이 외교적인 스케줄을 잡았다는 것이 저는 우리 정부가 외교적으로 너무 무능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더 실망스럽고 걱정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왜 부끄러움은 전부 국민들의 몫인 거냐.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러니까 사실 정말 그 2016년, 2017년 촛불 혁명으로 우리 국민들의 자부심이 엄청나게 커졌고 유럽에서조차 독일 언론도 이제 앞으로 민주주의를 배우려면 한 대한민국 가야 된다. 이런 보도가 쏟아졌는데 이게 다시 또 김건희 여사의 어떤 그 사법 리스크로 다시 또 온 국민이 또 이렇게 망신을 당하게 됐으니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참 이게 카자흐 방문 때도 그 카자흐 언론도 썼어요. 아자티크 루이라는 매체에서 김건희 여사의 성형 문제 썼죠. 논문 표절 썼죠. 리투아니아 방문했을 때는 명품 쇼핑했던 거 50미니츠인가요? 라는 매체에서 또 막 그 사진 다 보도했었죠. 이게 나갈 때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문제가 그러니까요. 네. 사실 이렇게 문제가 있는 상황은 요새같이 인터넷으로 전 세계가 다 연결된 그런 시대에 맞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결국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구나. 예.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고 해외 언론도 이렇게 주목하고 있다. 저는 이 점을 깊이 새기셔서 네. 이번에 저희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가 되었는데 돌아오시자마자 또 뭐 재의요구 할 것이다 이런 뉴스들이 흘러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정말 이 기회에 다 정리하시고 우리가 민생 현안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대통령과 여당에서 만들어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끝으로 지금 사실은 우리 의원님께서는 기후 변호사로 많은 사회적 활동을 하셨던 분인데 윤석열 정부에서 에너지 정책이 전부 원전 뭐 이제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대한에너지 그리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비중을 높여야만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 그리고 죄송합니다. 뭐 이런 가능성이 있는데 뭐 석유, 가스, 뭐 원전 뭐 이렇게 약간 퇴행적인 상황인데 맞습니다. 예.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어떻게 기류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딱 그 단어처럼 저도 지금 이런 국면 전환용 카드로 특히 원전 수출 또 석유전, 가스전 개발 이런 이슈를 집어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시대착오적이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게 실현 가능성에 대한 논쟁을 우리가 주로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정책들이 정말 우리 이제 탄소 중립이라는 시대적인 과제, 기후위기 대응이 중요하다. 이런 거 저 22대 국회에서 정말 많이 듣고 있거든요. 네. 이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정책들이 지속 가능한 건지는 앞으로 우리가 더 많이 검증을 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원전 문제도 지금은 다 가격을 가지고 우리가 이익이 될 것이냐를 따지고 있지만 사실 유럽에서 원전이 탄소 중립이란 목표를 고려할 때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는 그런 형태의 원전들만 과도기적으로 인정한다는 게 유럽연합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체코에서도 지금 EU 텍소노미에 따라서 EU에서 투자를 받으려면 핵폐기물 처리장을 체코 정부가 확보해야 되고 네. 사고 저항성 연료라는 걸 도입을 해야 돼요. 그럼 비용이 많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기준을 맞춰야지 지금 우리나라에 준다는 24조 원을 그 체코 정부가 조달을 해서 가져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향후에 우리가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곳곳에서 이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고 이렇게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그런 시대적인 과제를 생각할 때 전 세계적인 정책 환경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걸 우리 정부도 예의주시하고 미리 대응하려는 그런 노력을 지금 빨리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어제 오늘 의원님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덥더니 오늘 아침 기온이 14도까지 떨어지고 뭐 추워서 히터를 틀었다고 이런 네, 분들도 히터를 계시더라고요. 김현정의 오늘 출근하면서 히터 틀었다고. 예, 저는 아직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있습니다. 건강하신 걸로. 열불이 나서. 예, 네. 알겠습니다. 댓글창에 우리 박지혜 의원님 자주 모셔달라라는 요청이 있으신데요. 저희 시사 모범생들, 저희 편의점 애청자분들을 위해서 의원님 자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불러주십시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